샬롬. 한 주 동안 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2021년 12월 16일 날 슈퍼 태풍 라이, 필리핀 명으로 오데티인데요. 최대 풍속의 강한 바람이 비사야스 제도, 세부를 비롯해서 중서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 중 한 곳, 사탕수수밭 주변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사는 212가구가 있어요. 이 작은 마을을 호친다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70가구, 63가구가 부분 파손이 되었고 7가구가 완전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대나무와 합판 그리고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유인즉 이 마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은 사탕수수밭을 관리하고 재배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기에 비싼 양질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구하고 저렴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집을 짓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슈퍼 태풍 라이와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이 마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와 훈련을 받고 있는 체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긴급주택 복구 2차 지원 대신에 그 예산으로 안전하고 개선된 주택으로 보수하는 프로젝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1차 긴급주택 복구는 36가정을 지원을 했어요. 이번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요, 이 마을의 반영구적인 주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나무와 합판으로 만든 외벽 대신에 시멘트 벽돌, 할로우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시멘트 벽돌로 또 양철 지붕을 대나무 프레임에 철사로 연결하는 대신에 못과 나사로 강목이나 철 프레임에 연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태풍의 영향을 받아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더불어서 화장실이 없는 가정에 화장실을 만들고 벽에 창문을 달아주고 방을 파티션해서 만들어주고 독립적인 침실을 만드는 것 같은 개선된 주택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총 마을 212가구 중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인명과 재산피해 가구 수를 줄이는 것이고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 신청한 96가구 모두 다 개선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이 연합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론 형식으로 지원금을 대여를 합니다. 개선 및 보수주택이 필요한 자재 금액을 실사를 해서 산출을 하고 각 가정당 최대 10,000페소, 현재 환율로는 약 2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견적 비용에 대한 70%를 1년 안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환 방식은 매주 또는 매달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A 가정의 견적 비용이 10,000페소로 하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7,000페소가 되겠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583페소 상환하게 되고요. 52주로 하게 되면 매주 135페소를 상환하게 됩니다. 예외로 상환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싱글 부모는 제외하고 이 부분은 저희 단체가 전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예를 들면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에머전시로 인하여서 병원비가 들거나 어떤 비용이 들 경우에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환금에 3%의 이자를 붙여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내도록 했습니다. 자,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선 지원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212가구 중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 아직도 주택 피해 복구하지 못하신 가정들, 싱글 페어런츠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 1차 지원과 2차 지원 대상자는 번호표를 만들어서 추첨을 통해 선정을 했습니다. 1차 지원은 우선 지원 선정 대상자들을 제외한 번호표 35번까지 추첨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번호표 36번부터 96번까지 순차적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지원하는 2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전체 매주 상환금과 해당 가정의 견적비에 따라서 매주 또는 격주로 지원될 수 있어요. 지원금 모금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와 1차 지원, 즉 번호표 1번부터 35번까지는 외부 자원, 저희 단체를 후원하는 교회나 후원단체, 개인 후원자의 모금 활동을 통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2차는 매주 또는 격주 지원해서 36번부터 96번은 내부 자원, 즉 1차 대상자들의 상환금을 통해서 매주 격주 지원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정당 10,000페소를 지원금 받았을 경우에 30가정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매주 135페소씩 걷어들이게 되는데요. 135페소를 30가정으로 계산하면 약 4,050페소가 됩니다. 그러니 매주 지원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해서 약 8,100페소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그 다음번에 번호표를 가진 분에게, 가정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의 조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체위원회 안에서 운영의 위원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운영의 조직은 회장 1명, 비서 1명, 회계 1명, 출납 1명, 그리고 캐시박스를 잠그는 열쇠 키홀더 2명입니다. 운영의 역할은 리빌드 투모로우 개발 프로젝트가 96번까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고요. 상환금을 매주 수령하는 것과 모금된 상환금을 순차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구입한 자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상자들의 주택 보수 수리를 관리 감독하고 재정 운영을 매달 공개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서면 및 구두 보고를 합니다. 만약 문제 발생 시 체위원회와 전체 대상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개발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먼저는 체위원회 안에서 이 사업 설명회를 하고 미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을 해서 완성된 사업 설명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 주민 회의에 공개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마을 주민 모임에서 운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체위원회들 가운데서 운영의 위원들을 선출을 하는데요. 이 선출된 위원들은 전체 마을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공식력이 있든지 또 인지도가 있고 공개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이 돼야 되겠죠. 대상자들을 체계 교육을 시킵니다. 비전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Disaster Preparedness Need, Health Promotion을 교육을 하고요. 또 이들 가운데 자원봉사자, 체스 선출 및 훈련을 합니다. 체위원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추천하고 선출하고 또 선출된 체요원들은 훈련팀에 의해 14주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운영회에서 상환금 관리는 매주 체교육이 끝난 뒤에 상환금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미납자에 대한 상황, 이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모금된 상환금은 구두로 전체 모임에서 보고를 하고 다음 수혜자 번호와 견적비 내역서를 공개를 합니다. 운영회에서 건축자재를 구입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역 주변의 천물점들과 건축자재상들과의 비교 견적, 배달료 포함입니다. 비교 견적을 진행을 해요.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운영회에서 선정된 건축자재상과 철물점에서 자재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한 건축자재와 영수증을 각 해당 수혜자 가정에게 전달을 하고요. 수혜자 가정은 최초 견적비와 영수증의 금액을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위의 가정이 끝나면 회계는 장부에 수정된 금액과 상환금을 매주 또는 매달로 계산해서 기록을 합니다. 프로젝트 종료가 있어야겠죠. 이 종료 시기는 번호표 96번을 소유한 가정까지 지원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야 하지 않겠지만 여러 문제로 최위원회와 운영회에서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조직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마을의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을 하고요.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운영회의 모든 권한을 다시 최위원회로 전환을 시킵니다. 최위원회는 각종 회의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자녀 상환금 납부 과정을 관리합니다. 종료 후에 상환금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어도 96번 가정이 매주 또는 매달 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 상환금 자녀 가정도 계속적으로 상환을 해야겠죠. 이렇게 매주 발생하는 상환금으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 계정 전환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선정하고 지출을 합니다. 또 미소금융으로 활용해서 저이자로 공동체의 대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 그리고 개인 후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96번으로 끝나고 또 계속적으로 개발 사역에 순환적으로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구제가 아닌 연속성 그리고 멀티플라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아름다운 손길, 이 손길의 재정을 통하여서 1차 긴급 구제, 1차 긴급 복구비와 그리고 지금 개발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출 내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1회로 끝날 구제 비용을 개발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협력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96번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보고를 올리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까지 체합시다.